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오라클에서 미드웨어 세일즈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이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 세션에 접속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5분 정도 말씀드릴 오라클 클라우드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인티그레이션 클라우드 서비스 ICS라고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ICS, 인티그레이션 클라우드 서비스고요. 우리말로 하면 통합 클라우드 서비스 정도가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에서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 필요한 인사 회계, 영업 관리 같은 다양한 이런 기업용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기업에서 비즈니스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SaaS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기업의 자체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온프레미스 형태 애플리케이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SaaS라든가 온프레미스의 애플리케이션들,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떤 기업의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필요성으로 인해서 그 인티그레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어떠한 작업들이 필요할까요? 지금 이 ICS,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ICS는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요건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그 SaaS라든가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들의 통합을 정말 큰 고민 없이 정말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통합을 하실 수 있도록, 통합 및 개발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출시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말씀드릴 순서 잠깐 보시면 먼저 IC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데모는 실시간 데모는 아니고 이제 스크린 캡처 화면으로 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데모 시나리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후에 스크린 캡처 화면을 이용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시간을 갖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CS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SaaS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SaaS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약어입니다. 최근 이제 IT 시장 트렌드 중에 하나가, 트렌드에서 가장 큰 곽강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일 텐데요.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그 클라우드 영역은 크게 IaaS, PaaS, SaaS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SaaS 같은 경우는 SaaS, 다른 IaaS라든가 PaaS도 마찬가지겠지만 SaaS도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인사, 회계, 영업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목적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건데, 아니면 자체 개발하시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으실 거고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자체 데이터 센터가 아닌 SaaS로 도입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인프라,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축을 직접 하실 필요 없이 이 벤더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같은 작업들도 다 이 해당 벤더에서 해주기 때문에 이 SaaS를 도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SaaS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현업 담당자로서 정말 그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SaaS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고, 또한 잘 알고 계시는 시장 분석 기업이죠. 가트너에서는 이 SaaS 시장이 2018년도까지 매년 20% 이상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들이 이제 SaaS가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SaaS는 몇 가지밖에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또 아주 다양한 목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라클의 제품도 많이 있는데 서비스 클라우드라든가 세일즈 클라우드가 있고요. 그리고 타 벤더인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도 있고, 워크데이도 보이시죠. 아무튼 이런 다양한 종류의 SaaS들이 있는데요. 또한 SaaS뿐만이 아니라 기업에서 이제 기업 비즈니스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계신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으실 건데, 이런 것들을 비즈니스의 요건으로 인해서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통합 프로젝트를 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SaaS와 SaaS, 아니면 SaaS와 기업이 갖고 있는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는 프로젝트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 SaaS와 SaaS 간의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이나믹 마켓이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 수치입니다.
네, 잠깐 보시면 최근 3년 동안에 이 SaaS와 SaaS 통합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애플리케이션 중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업의 비율이 네, 두 개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에 클라우드 통합 문제가 발생을 해서 프로젝트 기한을 미준수한 기업이 무려 54%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현업 부서에서 사스 통합 시에 데이터 보안 위반을 발생한 비율이 42%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실제 사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지만 통합에 실패한 프로젝트의 경우가 무려 55%나 된다고 합니다. 지금 조사 결과처럼 이 사스와 사스 통합 프로젝트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려우면서도 또 이후에 또 어떤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많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비즈니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는 요구사항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통합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 또한 엄청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RCS가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원하는 시점에 정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SaaS가 됐든 온프레미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바로바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 바로 ICS를 사용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제가 이 웹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데모를 통해서 정말 ICS를 이용하면 통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정말 몇 분 만에 통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부터 개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 ICS는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아우르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수분내로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통합할 수 있는 오라클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 앞에 보셨다시피 굉장히 많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SaaS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ICS를 이용하시면 통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ICS를 이용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하시게 되면 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시는 인프라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백업이라든가 패치, 업데이트,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리고 업그레이드 이런 거 같은 작업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이러한 관리 작업들은 모두 이제 ICS를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다 오라클에서 서버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업무에만 집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주요 특징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인티그레이션 ICS를 구매하시게 되면 개발자의 소스 코딩 없이 100% 웹 기반 콘솔에서 인티그레이션 작업을 하실 수 있게 웹 기반 콘솔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인티그레이션을 만드신 이후에 애플리케이션 간에 통합을 한 이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또 에러 관리 부분 같은 경우도 제공을 해드리는 웹 기반 콘솔에 굉장히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차별성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인티그레이션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사스들에 대해서는 어댑터라고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서 정말 접속 정보만 입력을 하게 되면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공해주는 어댑터 같은 자산들을 이 오라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지금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댑터를 구매하시게 되면 정말 연결 정보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인티그레이션을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할 때 이제 애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 매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핑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 매핑을 하기 위해서 자동 매핑 기능을 오라클 실제 ICS에 이제 데이터 매핑하는 엔진을 같이 기동이 돼서 데이터 매핑하는 기능도 이 말씀드린 웹 기반 콘솔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먼저 ICS 구매하시게 되면 시큐어 쉘이라든가 아니면 SFTP 같은 VM의 접근 정보는 절대 드리지 않고요. 단순히 지금 중앙에 보고 계시는 웹기반 콘솔 화면만 제공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로그인을 하셔서 그 인티그레이션에 필요한 커넥션과 인티그레이션을 만드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굳이 IT를 아시는 뭐 개발자가 아니시라도 사스 비즈니스를 이해하시는 사스라든가 아니면 통합하고자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시는 이게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애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업 담당자분이 쉽게 통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어댑터 같은 경우에 미리 이제 그 오라클의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이제 지금은 뭐 1대1로 통합을 할 때 당연히 소스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타겟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의 어댑터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좀 더 정확하게 통합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애플리케이션 통합 시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매핑하는 부분도 저희 이제 오라클에서 데이터 자동 매핑하는 그 레코멘데이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데모하실 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어댑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이제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타겟 애플리케이션에 어댑터가 있다고 하면 정말 쉽게 연결 정보만 입력을 해서 통합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ICS 같은 경우에 작년 6월에 출시가 돼서 현재 지금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어댑터는 오라클에 있는 오라클 사스인 CPQ라든가 ERP 클라우드, HCM 클라우드, 세일즈 클라우드, 라인나우 그리고 타 벤더 세일즈포스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이제 사스가 아니라도 기업에서 만드신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그 애플리케이션이 외부에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정보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REST라든가 SOAP 방식의 API를 제공한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된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시면 이런 것들은 모두 ICS를 통해서 쉽게 다른 또 사스라든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들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위스드 문서, WSDL 문서를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벤트들을 검색을 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ICS 구매하시게 되면 어떤 VM에 접속할 수 있는 SFTP라든가 시큐어 쉘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웹 기반의 관리 콘솔만 드린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이후에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부분인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프로비저닝을 하셔야겠지만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도 오라클에서 해주는 거고요. 이후에 관리되는 패치, 백업, 업그레이드 다 오라클에서 관리해 준다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한 정책 부분인데 오라클 클라우드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오라클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많이 이제 또 기업의 데이터 센터 내에 깔려 있는 온프레미스에도 이제 오라클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동일 아키텍처, 동일 표준, 동일 내부 구성 요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든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든 온프레미스가 됐든 배포를 한번 하게 되면 이후에는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이제 플랫폼들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다른 밴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오른쪽에 왼쪽에 서머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ICS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러한 통합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축이라든가 관리 편의성들이 굉장히 증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ICS를 통해서 표준 시스템으로 연계해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민첩성을 중대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는 ICS의 가격 정책이 되겠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ICS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에디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탠다드 에디션이고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입니다. 프라이스는 스탠다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월 1,300달러라고 하고 2개 커넥션만 제공이 되고 최대 4개까지 그러니까 총 6개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는 월 3,900달러고
기본 6개가 제공이 되는데 최대 4개까지 했기 때문에 10개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과금 단위는 커넥션이 과금 단위가 되겠고 커넥션 한 개가 650달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을 하시기 위해서는 커넥션이 2개가 기본이 되겠죠. 그 소스와 타겟이 될 건데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이제 2개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디션이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모를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데모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모는 보여드리려면 총 2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소스 애플리케이션과 타겟 애플리케이션 간의 이 연결 정보를 저장하는 커넥션을 만드는 거. 첫 번째가 커넥션을 만드는 거를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커넥션들을 만들어서 인티그레이션을 만든 다음에 이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커넥션을 만드는 거는 오늘 사스와 사스 연결 애플리케이션들은 소스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오라클의 세일즈 클라우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타겟 같은 경우는 오라클의 서비스 클라우드 라인나우가 되겠습니다. 이 2가지 커넥션을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 2개의 사스들은 이미 오라클로부터 검증된 어댑터가 지금 ICS에 현재 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2가지 만든 커넥션을 가지고 인티그레이션을 만드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인티그레이션 만들 때 시나리오를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세일즈 클라우드에 있는 고객 어카운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이 어카운트 오브젝트에 있는 어카운트 아이디 이 컨트리뷰션 중에서 이제 파티 아이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파티 아이디를 ICS를 통해서 이제 라인나우에 전달을 하게 되면 이 라인나우에 있는 라인나우에 보면은 인시던츠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인시던츠의 리스트를 갖고 오기 위해서 세일즈 클라우드의 어카운트에 있는 파티 아이디와 ORG 아이디라는 거를 연동을 해서 데이터 매핑을 한 다음에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통합을 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ICS를 위해 통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오퍼레이션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이고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매핑할 애트리뷰트는 어떤 걸 사용하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면 정말 수분내로 통합이 가능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을 할 때 라인나우 쪽에 이제 리퀘스트를 보낼 때 저희 이제 라인나우에서 지원하는 라인나우 오브젝트 쿼리 랭귀지를 이용해서 해당 쿼리를 통해서 라인나우에 있는 인시던스 리스트를 가져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모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ICS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받아보실 수 있는 ICS의 통합 웹 콘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공받으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사인인 버튼 누르시면 최초의 ICS 포털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포털 화면은 굉장히 심플한 부분이고요. 크게 3가지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결할 커넥션들 만드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인테그레이션을 만들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액티베이트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만든 인테그레이션들을 모니터링 하는 대시보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커넥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커넥션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아마 최초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커넥션 리스트가 없으실 건데요. 지금 제가 화면 스냅샷을 뜬 거는 이거는 데모 화면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Create New Connection을 클릭을 하시고 지금 제가 만들 거는 먼저 소스 쪽에 커넥션을 만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소스 쪽은 세일즈 클라우드를 만들 소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일즈 클라우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을 하시면 이 커넥션에 대해서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입력하는 부분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ICS 시스템적으로 인식할 식별자를 입력하라고 나오고 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상세 정보들을 입력하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먼저 이 커넥션이 어떤 문제가 생겼거나 변경이 감지가 됐을 때 노티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입력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일즈 클라우드 사용하신 세일즈 클라우드의 위드들 URL 이 세일즈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뭐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든가 오퍼레이션들을 검색할 수 있는 카탈로그가 있는 URL을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URL에 접근할 수 있는 크리덴셜, 유저네임, 패스워드 입력을 하신 다음에 OK 버튼 추르면 들어가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잠깐 상단으로 올라가시면 요 위에 이 프로그레스 바라고 해서 정보를 다 입력을 정확히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100%가 돼야지 실제 인테그레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입력은 다 했지만 85%인 이유는 이 테스트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테스트 버튼 클릭하시면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따라가는 메시지가 뜨면서 100%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에 대한 메시지 나오고 엑시트 버튼으로 나오신 다음에 이 두 번째 타겟 쪽에 커넥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쪽은 제가 아까 라인나우라고 말씀드렸고요. 서비스 클라우드가 되겠죠. 셀렉트 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 입력하고 식별자 입력하고 버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파란색으로 아스타리크 표시가 있는 거는 반드시 입력해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는 디스크립션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고 크리에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노티피케이션 받으실 이메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클라우드 라인나우에 대한 위스들 URL 정보를 갖고 올 거를 입력을 하시고 크리덴셜 똑같이 입력을 하신 다음에 OK 누르시고 테스팅 하시고 세이브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인테그레이션 만드는 작업만 남았고요. 인테그레이션 만들기 위해서 이제 디자인으로 가셔가지고 인테그레이션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처음에 구매하시게 되면 이 리스트는 이건 지금 인테그레이션의 리스트인데요. 없으실 건데 지금 데모 화면이라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요 임포트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어댑터라든가 아니면 커넥션과 인테그레이션은 이미 다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임포트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reate New Integration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리스트 쪽 보여드리는 거고 Create New 인테그레이션 클릭을 하시면 그 ICS를 가지고 세 가지 패턴으로 개발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애플리케이션 간에 매핑하는 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ICS 쪽으로 메시지를 뭐 퍼블리싱하는 부분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ICS로부터 이제 메시징을 서브스크립트로 가져오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가능하신데 지금은 일단 그 소스와 타겟 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매핑해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걸로 가져갔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인테그레이션 이름 입력하고요.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부분 자동으로 완성이 됐고 버전도 입력이 됐고 이 두 부분은 이건 이제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냥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아까 커넥션과 마찬가지로 상세 정보를 입력하는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겠고요. 아까 저희가 만든 커넥션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 통합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그냥 이런 저희한테 그 오라클의 어댑터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뭐 기업에서 만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어떤 소비라든가 레스트를 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요 하단에 있는 걸 통해서 만드실 수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은 제가 만든 커넥션을 가지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스 같은 경우는 세일즈 클라우드라고 했기 때문에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이제 이 소스 쪽에 대한 소스 쪽에서 이제 필요한 리퀘스트를 보낼 때 어떠한 그 오퍼레이션으로 할 거고 어떠한 비즈니스 오브젝트로 할 거고 어떠한 속성값을 가지고 할 것인지 입력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콜할 때 어떻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리퀘스트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설명 입력을 한 다음에 리퀘스트 부분에서 실제 이제 플로우를 보시면 플로우는 지금 현재 리퀘스트는 ICS 쪽으로 보내는 리퀘스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어카운트를 보낼 거게 되네요. 어카운트를 비즈니스 오브젝트로 체크를 하시고 이 리스판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후에 그 인시던트를 그 조회를 한 다음에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인시던트에 대한 리스트를 가져올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건데요. 아까 제가 여기서 ICS 언더바 CRN 커먼 레프인프라고 하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시고 설정하신 부분 성어리 보신 다음에 다운 버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겟 쪽도 마찬가지로 라인나우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요. 이제 뭐 이름하고 설명 입력을 하시고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라인나우 쪽 같은 경우는
right now object query language라고 그 랭귀지를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 처음에 설명드릴 때 요약된 표에 제가 난리 쿼리도 입력을 해놨고, 또 이제 이 어댑터가 사용하면 좋은 점이 이 쿼리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먼저 이렇게 그 org-id 바인드에서 입력하신 다음에 이렇게 메시지가 제대로 뜨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정하신 부분도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이제 남은 거는 데이터 매핑하는 부분이랑 이제 그 트래킹하는 부분에 대한 속성값 지정하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먼저 리퀘스트 C에 이제 데이터 매핑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오라클의 이 ICS의 장점이 자동 매핑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엔진인데 클릭을 하시면 오라클에서 자동으로 이 레코멘데이션 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거는 어카운트의 파티 아이디와 이제 인시던트의 ORD 아이디를 매핑을 해서 이 파티 아이디를 가지고 ORD 아이디 매핑을 해서 인시던트를 조회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 거 선택해서 이제 OK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매핑이 되게 되면 이렇게 매핑되는 각각의 이제 속성값끼리 이렇게 연두색으로 연결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하시고 이제 이 매퍼는 나오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매핑을 하는데, 리스판스 같은 경우는 인시던트를 이제 가져올 ICM, CRM, 커먼 레프랑 매핑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매핑 버튼 클릭하시고, 그 인시던트 같은 경우는 여러 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핑 컴포넌트에서 XSL 엘리먼트, 이거는 뭐 XML 쪽이니까요. for each를 선택을 하시고요.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 하시고, 이제 for each로 갖고 올 거는 이제 인시던트이기 때문에 인시던트 리스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시키신 다음에 하시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하시면 체크가 되고,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인시던트의 아이디와 저희가 만든 CRM 커먼 레프 오브젝트의 아이디를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까지 마치신 다음에 세이브 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인티그레이션을 트래킹하기 위해서 그 필드 값 입력하는 게 제가 아까 파티 아이디를 넘긴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티 아이디로 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버튼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이제 건설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이브 똑같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 캔버스를 빠져나오시면 만들어진 인티그레이션이 보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액티베이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는데, 옵션이 이제 그 디테일 자세하게 트레이싱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체크를 하고 액티베이트 누르시면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액티브 상태가 돼야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인티그레이션 엔드포인트가 필요하실 겁니다. 엔드포인트는 이렇게 I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엔드포인트 URL이 생성된 거, 위치될 URL이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방금 통합한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보여드리고요. 모니터링은 인티그레이션이 그 호출 몇 건이나 호출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건이 성공했고 실패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트래킹 저희가 이제 필드를 체크를 했는데, 이 트래킹 필드에 대한 부분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수업 메시지들 풀로다 보실 수가 있고, 에러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러가 났을 때 수업 메시지들에 대한 결과값을 다 보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